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LX 사우시스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2024년 상반기 정말로 힘든 시즌이었고,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시즌이 맞아요. 그 이유는 제가 위에 영상에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설명해놨으니까 꼭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힘든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채용 연계형 인턴 등등, 오히려 이제 알짜배기들이 또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고가 많이 줄어든 만큼 또 빠져나간 인원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틈새 시장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소와 교육교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상담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취업 방향성 설정, 내 자소서로 어느 정도 기업에 갈 수 있는지,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판단해 드릴 테니까 상담 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LX 이름 듣자마자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LX 하우시스는 LG랑 관련이 있겠죠. 2009년 LG화학에서 산업재 사업부문을 분할해서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건축 장식 자재 기업이자 자동차 부품 소재 및 고기능 소재 기업입니다. 생산 제품으로는 알루미늄 창호, 기능성 유리, 바닥재, 단열재, 벽지, 인조 대리석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졸 인턴하고 경력 직원을 같이 모집을 합니다. 채용 연계형이고요. 대졸 인턴의 경우 국내 영업, 해외 영업, 환경안전, 경영기획 관리, 생산기술, 설비, 품질, 인사총무 쪽, 그리고 정보보안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경력직은 이제 정보보안, IT기획, 생산기술, 로봇 제어 설계, 온라인 기획, 자동차 부품 영업, 해외 변호사, CX 리서치, 노경으로 이제 모집하고 있어요. 자, 채용 연계형 대졸 인턴의 경우에는 인턴 시작이 7월 말입니다. 8월 말에 2차 면접을 보고 9월 1일에 입사,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인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분들을 모집을 해요. 게다가 9월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년 8월 졸업 예정자나 기졸업자가 가능하겠죠. 내년 학예 채용 연경 인턴들 중에서는 내년 2월에 입사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니까 8월 예정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연계형 인턴은 6월 30일에 서류가 마감되고 경력직은 6월 23일에 마감되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700자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LX 하우시스와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 왜 해당 직무, 그리고 입사 후 얘기가 적혀 있는데 700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인데, 글자 수도 그렇고 직무 지원 동기는 좀 입사 포부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만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딱 풀어놓고 한 세 문장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글자 수를 입사 포부로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는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는 거지만,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제가 위에다가 영상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지원 동기를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세 문장 정도로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기업의 성장이나 비전, 최초 도전 같은 포인트로 맞춰서 서칭해 보면은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로 명확하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을 갖추기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작성하는 항목인데, 자, 지원한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천자짜리 이 글의 구조는 지원한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지는 두어 문장 정도로 짧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게 인트로죠. 그리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위에서 인트로에서 전술했던 역량을 하나하나 두 가지 정도로 풀어내면 되는데,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경험이죠. 중고신입, 인턴 같은 직무수행 경험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풀어도 되고, 왜냐하면 업무 수행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해봤어? 이것만큼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채용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업무 수행 경험 중심을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글자 수가 남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들 뭐가 있을까요? 뭐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 활동, 또는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 수료 같은 것들을 컴팩트하게 이제 풀어내면서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옆에 괄호 안에 성장 과정도 있잖아요.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직접적인 것들부터 풀어내고, 여기 괄호 안에 순서도 그렇죠. 성장 과정은 제일 끝에 있죠. 제가 볼 때는 글자 수도 많으니까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풀어놓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시 안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경험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의 캐릭터적인 역량이고, 캐릭터적인 역량이 이제 가치관, 열정,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천자니까 어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로 깔고 직접적인 경험 풀고 그리고 성장 과정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자,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거든요.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 맞춰서 나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명확하게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 하자고 경험을 나열하면 그거는 경험 항목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경험을 나열해버리면 채용 남자가 읽을 때 아무래도 외우면서 봐야 된다든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넣어서 한 번에 흡입력 있게 푸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성장 과정은 소재 선정부터가 좀 중요하죠. 소재 찾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저도 예전에 처음에 자소서 쓸 때 4학년 2학기 때 굉장히 상큼하고 발랄하던 시절에 그때 성장 과정 소재만 하루 종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최근에 업무했던 얘기를 적어도 성장 과정이나 범위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 또 유치해서 활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전에 이야기도 괜찮은 유일한 항목이지만 성장 과정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맞춰서 소재를 선정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일을 했더라도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 아무 문제 없는데 저런 걸 했지? 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건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효율력 있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게끔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 1인데, 도전적인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경험, 또는 여러 사람과 의견 조율하며 팀워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개인의 장단점과 연결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뭔가 좀 요구하는 게 많죠. 일단은 장단점을 작성하는 건데 사실은 연결되는 건 장단점이잖아요. 자, 이거는 아래 바 밑에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본인의 해결 방법과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으로 기술, 이 얘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스토리텔링 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도 협업했던 경험 이런 걸로 만들어둔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단점을 밑에 붙여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협업했던 경험을 장점으로 넣고 밑에 단점으로 평소에 만들어놨던 단점을 간략하게 넣으면 돼요. 사실 장점과 단점을 같은 분량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을 이제 길게 쓰게 되는 건데, 당연히 내가 잘났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험을 넣는 게 맞겠죠. 내가 못났다는 얘기, 내가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입증할 만한 경험을 넣는 게 그 자체가 목적성이 없고 되게 흐릿흐릿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사실은 그냥 단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만 명확하게 간략하게 풀어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LX 하우시스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교육 기술을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상담 때 놀라고 싶으시면 상담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자소서 상태 평가, 자소서 상태 왜 그래, 그리고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부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